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짤을 하나 아실까 궁금합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괜찮다. 나도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네, 이 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오늘 저는 우리 시장 흐름을 보면서 문득 이 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하락 마감을 하기도 했었고 또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까지 기록하면서 약세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 증시 개파락 출발하기는 했지만 예상외로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미 시장은 이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오히려 강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IT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까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실적 기대감 그리고 신사업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건설주들도 오랜만에 상승불을 켜내고 있고요. 교육 관련 주들도 정부 정책 기대감에 힘을 입으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환경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그에 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는 우리 증시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흐름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요. 네,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들은 또 어떤 흐름을 이어나가게 될지 고민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진단쇼에서는 금산 전문가님이 또 1시간 동안 스페셜 케어에 들어가 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진단쇼에 참석해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부터 빠르게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은 세곰쥐말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통님, 미나앵커님, 테리님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테리님이 가장 먼저 출석 체크를 해주셨나 봐요. 테리님 지금 보이진 않지만 진단쇼에 나타나 주셔서 오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준호님 안녕하세요. 장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리고 저건 어느 분의 글씨체일까나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직접 썼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 짤을 만들기 위해서 진단쇼 들어오기 전에 후다닥 썼는데 제 글씨체 어떤지 평가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준호님 와주셨고요. 고재관님 안녕하세요. KG 이니시스 종목 들고 와주셨네요. 네, 여기 바로 제 옆에 다시 한번 제가 쓴 짤방이 이렇게 옆에 나와 있습니다. 좀 자랑도 할 겸 우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우리 시장의 대기를 함께 기원하면서 진단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가 내리면님 안녕하세요. 심성영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제롬양 파월님께서 will fight for inflation이라고 써주셨네요. 네, 인플레이션이랑 언제까지 싸울지 좀 궁금한데 제발 금리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레제비트님도 와주셨고요. 다양한 분들 오늘도 진단쇼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알찬 시간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금산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도 재무제표와 관련돼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강의 주제가 재무제표를 알면은 주식이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12월 결산 법인들이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 3월 달 되면 이제 감사 보고서를 아마 제출할 텐데요.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3월 달에 아마 이 재무제표가 나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아마 좋지 못할 겁니다. 자, 오늘 주제가 재무제표 알면 주식이 보인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나와 있는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 다음 재무제표 주석을 우리가 5대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자료를 한번 찾아서 제가 한번 이거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국내 기업들의 단기 차입금 현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상장 기업뿐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의 단기 차입금입니다. 이 단기 차입금 내력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채무를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잖아요. 2019년도에 388조입니다. 2020년도에 432조고요. 2021년도가 478조고 지난해 상반기까지가 532조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지난해 기업의 단기 차입금이 사상 최대입니다. 이 국내 기업들이 여러분들 1년 안에 지금 갚아야 될 단기 차입금, 이 단기 차입금 안에는 단기 대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상 최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12월 그 결산법인들은 이 단기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일들이 아마 저는 벌어진다고 봐요. 그 이유는 경기 악화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보셨죠? 경기 악화로 인해 가지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많은 단기 차입금을 갚지 못하는 일이 저는 벌어진다고 봐요. 따라서 제가 이게 보시면은 최근에 그 10년간 그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 정지 당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 단기 차입금이 과도하거나 그리고 매출 채권이 늘어나거나, 여기서 매출 채권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니까요. 그만큼 대손이 여러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것은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들,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은 저는 상장 폐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따라서 제가 올해 지금 상장 폐지되거나 또는 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또는 감자를 한다든지 또는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또는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기업들이 저는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실제 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A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요 A라는 기업은 이니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실제 사항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가 두고 이야기하는, 제가 이름을, 요 기업에 대한 이름을 제가 밝히고 싶은데 또 밝히면 또 그 기업에서 항의가 들어오겠죠. 그러나 저는 이 기업은 상장 폐지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저는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나 감자를 한다든지 거래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제가 현금성 자산을 보니까 2019년도에 106억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현금이나 뭐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이나 빠르게 우리가 현금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2019년도에 현금 자산이 106억이고 2020년도에 41억이고 2021년도에 8억이고 지금 보니까 현금 흐름이 현금 자산이 1억밖에 안 돼요. 무슨 동네 구문 가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동네 구문 가게도 아니고 기업이 현금성 자산을 1억밖에 가지지 않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 1000억짜리 기업인데 기업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1억 있는 지금 현금성 자산이 1억이나 2억이나 3억이나 4억, 5억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이게 보시면은 단기 차입금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S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에 단기 차입금이 86억인데 2020년도에 163억이고 2021년도에 301억이고 지난해 451억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짜리 기업이요. 계속적으로 지금 단기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갚을 거죠? 이거 어떻게 지금 이자가 금리가 상당한데 이 돈을 어떻게 갚아 나갈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감자 들어옵니다. 이거 상장 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S기업을 찾아보세요. 이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기업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들 매출 채권입니다. 이게 말하는 이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음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매출 채권이 증가되는 기업들이 있죠. 여러분들 매출 채권이 증가되면은 매출 채권의 대부분 보통 한 20% 정도를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못 받을 거를 미리 지금 예상을 해서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대손 충당금. 기업에 대한 이런 용어를 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업에 대한 용어도 모르고 주식하시면 안 돼요. 매출 채권, 예상 매출금이나 받을 놈에 대한 얼마 정도를 못 받을 거라고 미리 예상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 대손 충당금이 증가되는 기업.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계속 증가합니다. 81억에서 161억, 251억, 432억.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줄어드는 기업, 단기 차입금이 증가하는 기업,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기업.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제표를 모르고 주식 투자하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있는 미니 강의였고요. 그리고 10년간의 상장 폐지가 된 기업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미니 강의를 들으면서 괜히 좀 찔리고 마음이 찝찝해지고 그랬던 게 제가 만약에 기업이었다면 10년 안에 상장 폐지를 당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중에서 가장 찔렸던 게 연속 적자 기업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없는 기업이라는 말에 제가 괜히 찔려가지고 제 통장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그 카드 값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현금도 없고 연속 적자 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 한 해 제가 가계부를 쓰는 거를 목표 중에 하나라고 잡았는데 열심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의 소비 습관까지 한번 되돌아보게 됐고요. 그와는 다르게 이제 기업을 고를 때에도 이러한 내부적인 상황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골라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플랜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마로니 입사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 해주셨고요. 아까 오전에는 댓글에서 봤던 것 같은데 진단실에 안 계셔서 약간 서운할 뻔했는데 지금 나타나 주셔서 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러버쓰기님 지금 오셨네요. 아까 인사할 때 안 그래도 러버쓰기님이 안 계셔가지고 섭섭할 뻔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금요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테리님 안녕하세요. 소띠인데 범띠를 이길 수 있냐 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착한 소라서 싸움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승패를 가릴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이제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볼 종목은 스카이님께서 보내주신 데이터 솔루션이고요. 7,51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우선은 데이터 솔루션 오늘 잘 오르고 있고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좀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최근에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워낙에 매수하신 지 시간이 오래 지난 터라 뭔가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원래 이렇게 목전에 내 원금가를 두고 있을 때가 마음이 제일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7,510원에 지금 20%를 이제 가지고 계시네, 그죠? 제가 봤을 때 잘하면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1월 달 안으로는 뭐 매수가에는 도달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내 이 그 데이터 개발이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부동산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그런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주가가 최근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나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 그때 매도를 좀 잘하고 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재료들이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전 다음 주 정도 빠르면 그 정도 가면은 오늘도 장중에 지금 보시면은 얼마까지 상승이 나왔냐면은 7,150원까지 나왔잖아요. 이번에 이 재료가 나왔을 때 매도를 못하게 되면 위험한 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오늘이 지금 이제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하 여기까지만 기다려 보셨다가 적어도 한 수요일 정도까지 요 정도 한 7,000 꼭 500원까지는 기다리지 마시고요. 7,000원 정도가 이제 한 번 더 넘어가면 7,000원부터 조금씩 물량을 줄이세요. 매도할 때도 좀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 한 번에 그냥 7,000원 넘어간다 해서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요. 7,000원 정도 한 보유 물량의 한 30% 정도. 한 7,100원 정도에 한 30% 정도. 한 7,200원 정도에 30%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데이터 솔루션은 이제 기업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실적적으로 놓고 보면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까지 다 포함시키는 건데 이 기업이 실적이 영업이 확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에요. 데이터 솔루션처럼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에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기업이 수두룩하다고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요. 수두룩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길게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다. 좀 단기로 좀 접근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기업이고 지금 현금성 자산을 현금 오름표를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금 오름표가 좋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지금 109억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다음 주 정도에 매도를 못하면 주가 이거 7,000원 이상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대량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대량 거래가 실려 있죠. 여기도 지금 대량 거래가 실려 있죠. 이걸 만약에 돌파를 못 하잖아요. 이게 매물이요. 매물이 쌓여 있어요. 이게 매물이 어마어마한 매물이 쌓여 있다고요. 이걸 뚫고 넘어가게 되면은
주가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걸 만약에 돌파를 못했을 때 우리가 항상 제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태를 봐야 되니까 제약을 항상 생각하면서 제약과 재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거의가 50대 50의 확률이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 6,560원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7,0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물량을 조금씩 정리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그래서 이런 종목을 빠져나오게 되면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되냐면은 저는 하반기 정도에 반도체가 저는 시장을 리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런 주식을 팔고 나서 반도체 쪽으로 배팅하는 전략. 반도체가 보통 6개월 선행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시고요. 데이터 솔루션은 다음 주 7,000원 넘어가면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000원 구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7,000원을 넘어섰을 때 가격 구간 잘 설정하셔서 분할로 매도해 보시고 반도체 쪽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그 사이에 유소식 님께서 미나 누나 저도 왔어요.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유소식 님 안녕하세요. 원래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는데 진단쇼에서는 유소식이 희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새곰주말님 맞아요. 저는 소띠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26이었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27이 됐습니다. 물론 나이 한 살 더 먹은 거 실감도 못하고 있었고 잊고는 있었지만 제가 사실은 27살이 되기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뭔가 행운의 숫자를 불러드리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27이 됐다는 점 그리고 나름대로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널널 부인님 안녕하세요. 월 하는 뭘까요? 오늘은 월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인데요. 그리고 테리님 자꾸만 제가 테리 누나라고 부를 뻔했는데 저는 162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저의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저의 나이보다 종목에 대해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프로그램이니까요. 다양한 종목들,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비가 내리면 님이 보내주신 한화시스템이고요. 1,550원에 12%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한화시스템 현재 주가부터 살펴보시면 현재는 얼마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한화시스템 1,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수익은 보고 계신데 여기서 더 쭉쭉 올라가 줘야 속이 뻥 뚫릴 것 같아서요. 한화시스템 어느 정도 가격 구간 설정하고 어느 정도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분께서 지금 보니까 한화시스템을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요.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그죠? 보니까 지난주에 매수하신 것 같는데 지금이 소폭의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한화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이 여러분들 방산 관련돼 있으면서 여러분들 군 위성통신 쪽이거든요. ICT 쪽이란 말이죠. 우리가 UMM이라고 이야기해서 도심항공 관련돼 있는 섹터도 되고 우리가 방산 관련돼 있는 섹터 중에서 가장 약한 기업이잖아요. 차라리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계시든지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계시든지 LIG 넥슨을 가지고 계시든지 현대 로템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 왜 한화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한화시스템은 저는 지금 자리에요. 매도를 하세요. 매도를 하셔가지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로 교체하는 전략을 저는 제시해 드리겠고 여러분들 이 한화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제가 한번 실적을 한번 볼게요. 아마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졌을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은 지금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가 여러분들 지금 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 있잖아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한화시스템이.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부채 규모를 보면 부채 규모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니고 이거는요 방산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약한 섹터예요. 이거는 지금 자리에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차라리 아까 내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를 하실 때 이렇게 가장 달리기 좋은 게 PSK가 달리기 가장 좋아요. 또는 여러분들 뭐 이게 나와 있는 원익 IPS 같은 종목 있잖아요. 이런 거요. 원익 IPS 또는 유진테크 이런 종목 있잖아요. 유진테크,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또는 뭐 리노 공업 이런 종목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으로 교차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더 나아요. 지금 자리 하나 시스템은 수익 중이니까요. 매도를 하세요. 매도 하셔가지고 이 종목이 차라리 만약에 방산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이걸 하는 거죠. 하나 시스템은 이 종목은 방산주 중에서 가장 약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요. 이거 오늘 제가 굉장히 문의를 잘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분께서는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까 매도를 하는 거고 만약에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이 종목을 제가 진단한다면 얼마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13,000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세요.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에 한해서만 제가 매도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분에 한해서만. 또 이거 주식을 기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하는 게 아니고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13,000원까지는 가져가 본다. 그 가격대에서 한번 파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13,000원 매도 가격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방산 중에서도 가장 약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 한화 시스템 정말로 이 환한 시스템이 되기 전에 빨리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화 시스템은 설정해 주신 가격 구간에서 잘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세곰지말님께서 갑자기 97년이면은 좀 노안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기 그 꽹님께서 죄송해요. 너무 웃겨가지고 네, 꽹님께서 저한테 민증 검사도 안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꽹님 빨리 나타나 주셔서 저의 편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실까요? SK 하이닉스요. 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만 1,000원에 5%. 10만 1,000원에 5%요? 네.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심란하실 것 같은데 우선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올라올 때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네. 조금 단가를 낮추고 조금 싶어서요. 단가를 낮추고 싶으세요? 네. 이 가격까지 올라올 수는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단가를 좀 더 낮출까요?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물타기 하는 거 괜찮을지, 네, 그리고 가격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SK하이닉스 10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그래도 한 반년은 넘게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구간에서 평 단가를 낮추는 거 괜찮은 전략인지 물어봐 주셨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두 가지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간 설정과 함께 가격 구간까지 함께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나와 있는 SK하이닉스 오늘 그 전화를 잘 주셨네요. 오늘 여러분들 그 코스피가 지금 3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이유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덕분이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것은 순전히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덕분이잖아요.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입니다. 어제 보시면 어제 지금 제가 중심선이라고 하는 33일선을 돌파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예요. 33일 이평선을 지금 중심선을 돌파했고요. 이게 나와 있는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33일선 돌파를 딱 오늘 돌파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걸 제가 한번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은 위에 보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고요. 아래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삼성전자 차트예요. 여러분들 이걸요 한번 딱 비교를 하세요. 차트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와 SK 하이닉스 차트는요 거의가 90%가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90%가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D램의 2위와 3위 업체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그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플러스를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하반기에 반도체가 주도주라는 것을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반도체가 여러분들 보통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 보통 주가는 6개월 선행을 하는 거니까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면 지금이 1월 달이니까 지금 자리가 찬스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전부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리가 기회예요.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지금 하이닉스 이렇게 하세요. 오늘 보시면요. 지금 2%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자리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를 딱 기다리면 33일 이평선 내가 까맣게 채려놓은 거 있어요. 차트 보이시죠? 까맣게 채려놓은 거 보이시죠? 제가 굵게 까맣게 채려놓은 게 33일선이에요.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선이에요. 이게서 매수,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얼마냐? 지금 33일 이평선이 86,600원이에요. 다음 주에 혹시나 86,600원. 지금 주가가 83,100원이니까요. 기다리고 있다가 86,600원, 33일 이평선 가까이 오면 여기서 추가를 하세요. 여기서 추가를 하시는데 추가하셔가지고 얼마 정도를 추가하시면 되냐면 지금 비중을요 5%를 가지고 있으니까 10% 정도 추가 매수하세요. 또는 15%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그래서 비중을 20%를 가져가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삼성전자를 20% 가져갈 것이냐 SK 하이닉스를 20% 가져갈 것이냐 그걸 결정을 하는 거죠. 제가 우리가 종합 반도체를 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나와 있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따로 제쳐두고 따로 한 20% 가져가시고 또 다른 반도체 장비주를 한 20% 가져가서 전체 40% 비중을 가져가시면 돼요. 이분께서는 지금 자리가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분께서 10만 1,000원에 샀잖아요. 목표가는요. 충분히 이 종목은 수익이 날 수 있는 10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이 종목을 짧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또 한자로 써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유 있게 주식을 가져가세요. 여유 있게. 지금 딱 잡았으니까 한 여러분들 6월달 정도까지 가져간다는 생각. 그런 전략을 짜야 돼. 전략을. 짜면 제가 봤을 때는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이 종목은 10만 원 이상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 하는 거죠. 하는데 오늘 자리에 추가 매수 하지만 다음 주 정도에 주가가 33일 이평선 내려오면 그 가격에서 15%를 더 추가해서 비중을 20% 채워가지고 최소한 10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제가 10만 원 이상도 더 이야기해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제가 이분께서 매수가까지 오겠냐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린 거예요.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다음 주에 얼마에 내가 추가 매수할 것이냐 그것만 고민하세요. 그러면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종목 진단 해드렸는데요. 우선 추가 매수가 가장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86,600원 구간에서 10%에서 15%가량 추가 매수해도 괜찮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간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힘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중에 한 가지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흐름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서단계 1년차님께서 저를 또 삼치파 두목님이라고 불러주셨고요. 전문가님들 중에서는 금산 전문가님이 두목이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금요일은 두목듀오다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금산 전문가님 성이 금씨라면 저도 쇠 금자를 쓰는 김씨니까 금요일은 이런 두목들의 진단 파티, 향연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치보다는 고등어가 더 맛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는 삼치보다는 연어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연어파로 바꿀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볼 종목은 고재관님께서 보내주신 KG 이니시스고요. 11,900원에 3%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오늘 장 초반에 2%가량 추가 매수해서 드디어 매수가 근처까지 왔다고 남겨주셨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네, 3%면 아직까지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앞으로 수익 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KG 이니시스를 비롯해서 이런 결제 관련 종목들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대하고 추가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전략 괜찮을까요? 네, 이분께서 보니까 11,900원에 3%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분께서 지금 보니까 배당을 받은 것 같는데 배당 한번 볼까요? 지난해 그 배당이 이 기업이 평균 배당이 300원에서 400원 사이네요. 그럼 이제 배당 실적이 괜찮으니까 배당은 400원 정도 받았네, 그죠? 배당이 뭐 시가 배당을 하면 상당한 거죠, 그죠? 4% 배당을 좀 받았으니까 400원 배당을 받았으니까 이것도 계산 포함하고 이 결제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 성장성 자체가 크지 않는 기업이잖아요. 안정적인 건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섹터죠. 지금 실적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다 알 수가 있듯이, 그죠? 보시면은 이런 기업들은 매년 실적을 보세요. 264억, 245억, 274억, 306억. 그죠? 이 KG 이니시스라는 기업 자체는 평균적으로 뭐 영업이익이 한 270억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섹터잖아요. 그러나 이 결제 서비스 기업들은
성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주가의 탄력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주가는 워낙 지금 주가는 저점에 와 있으니까요. 이거는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요. 좀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하세요.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얼마까지의 상승 여력가 남아 있냐면은 이거는 배당락을 했으니까 이 주가가 빠졌고요. 기다리면은 요 정도까지 반등은 나오겠네요. 14,000원까지. 그 이상은 좀 무리고요. 그러니까 요 14,000원까지만 가져간다는 생각. 지금 이분께서 만약에 매수한다면은 비중을 한 10% 정도 채운다면은 지금 주가가 11,950원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주 정도에 11,500원 정도에 잡으면 되잖아요. 이 정도에서 좀 추가 매수해서 14,000원에 매도하는 전략. 그러니까 이 결제 서비스 가지고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 종목은 지금 조금씩 모아가는 종목은 아니다는 거. 중기 종목이 아니고 단기로 다음 주 정도에 한 11,500원 내려오면 사가지고 14,000원에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은지 이 부분이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선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단기로 대응을 잘 해봤을 때는 14,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이 기간을 살짝 줄인 다음에 수익 가지고 나오셔서 다른 종목 통해서 중장기적인 대응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KG 이니시스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오늘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섹터 내에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GS건설이고요. 심성용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26,5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단기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아직은 오늘 저렇게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은 손실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정부 측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금 회복하고 그다음에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건설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앞으로 좀 괜찮아질지 그리고 환경도 괜찮아질지와 함께 GS건설도 진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나와 있는 그 GS건설은 오늘 한 7% 정도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것은 공매도에 관련해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거죠. 오늘 외국인들이 배팅해 볼까요? 오늘 외국인들이 26만 주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쇼커버링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공매도 비중이 높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냐면은 SK하이테크놀리지라는 종목 하나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가 SK하이테크놀리지라는 종목 보세요. 이런 종목이 최근에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테크놀리지 주가가 어제 오늘 반등 나오잖아.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 쇼커버링이라고 봐야 되죠. 아모레지 볼까요? 제가 지금 쇼커버링에 들어오는 공매도가 워낙 비중이 높은 종목 중에서 지금 쇼커버링에 들어오는 종목을 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모레지도 그렇죠. S1. 이게 S1입니다. 카카오뱅크. 이게 나와 있는 거 카카오뱅크 있잖아요.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 공매도에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그 다음 이게 보시면은 뭐 삼성전기 최근에 많이 올라오죠. 이게 삼성전기 최근에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마트. 이게 나와 있는 이마트가 지금 쇼커버링 들어오는 거죠. 녹십자.
여러분들 오늘 이게 GS건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거는 쇼크버닝이 들어온다. 만약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이 건설주라고 하는 것은요. 금리 인상기에 건설주는요. 주가가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 건설주는 워낙 이거는 은행의 차입금이 많기 때문에 은행주가 은행주나 뭐 이렇게 건설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워낙 지금 하락폭이 크잖아요. 이거는 업황이 살아나려면은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다만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는 거 그걸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냐면은 28,000원까지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이 22,900원이니까요. 이게 만약에 GS건설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쇼커버링이 들어올 때는 요 쇼커버링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기업의 실적이 만약에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쇼커버링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좋아지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쇼커버링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겠죠. 지금 자리에서 GS건설은 업황이 아직 살아나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28,00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죠. 이 정도는 저는 반등이 아마 리바운딩이 나올 것 같아요. 이분께서 26,5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은 28,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자리에서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 그러니까 28,000원까지 오면은 매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저점 매수하는 전략. 쇼커버링은 이 정도까지는 들어온다는 거. 최근에 쇼커버링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보세요. 주가요. 치고 가는 거 보세요. 이겼어요. 단기적으로 거기가 주가 6만 원대 주가가 9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거기가요. 얼마 올라가나 30% 급등이 나왔어요. 30% 급등이 나왔다니까. 이거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GS건설도 지금 여러분들 저점 대비의 주가 이제 오늘 7% 반등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못 가도 26,000원 요 정도까지는 리바운딩은 나오는 거죠. 제가 최소한의 가격을 26,000원 제시해 드린 거고요. 좀 여유 되면은 28,000원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GS건설, 이 건설 업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단기간으로 기간을 잡아봤을 때는 28,0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28,000원에서 매도해 보시고 아직까지도 GS건설 원하신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저점 매수해 보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조이 엄마님께서 보내주신 SK바이오팜이고요. 107,0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네, 전문가님 SK바이오팜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분께서 지금 107,000원에 20%인데 왜 이게 나와 있는 이 SK바이오팜을 샀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뭐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지만 이제 기업에 대한 좀 분석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주식을 하실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기업에 대한 좀 분석을 좀 하고 들어가세요. 아예 분석을 하지 않고 들어가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여러분들 벌써 주가가 얼마나 이 하락폭이 큽니까? 보세요. 이 하락폭이 보세요. 엄청난 하락폭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제약바이오 할 때 제가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보죠? 주가 보세요. 안 빠지잖아요. 삼성바이오 주식이 이 주식이요. 주가가 80만 원에서 요 100만 원 사이에서 주께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100만 원에서
여러분들 80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이게 나와 있는 SK 바이오팜은 주가는요 16만 원짜리가요 지금 7만 원까지 내려오잖아요. 생선 토막 내듯이 새 토막이 나버리잖아요. 새 토막이, 그죠? 정확하게 딱 새 토막 반이 났잖아요. 새 토막 반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여러분 팔고 나와야 되는데 이 기업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거 내용을 보세요. 이게 현금 오름표를 보면은 기가 차죠. 이거 보세요. 내가 현금 오름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재무제표를 모르고 투자하면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하는 것이다. 제가 미니 강의에서 그 이야기 해드렸죠. 현금 오름표 보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오름이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금 오름표에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오름이 플러스가 아니고 다 마이너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매매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이 나왔다. 하락이 나왔고 이 그룹이 그래도 맹색이 SK그룹인데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했어. 제가 당장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지만 그룹이라는 그런 이점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8만 원대가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지금이 71,300원이니까요. 8만 원이 만약에 돌파하면은 이쪽에 매물백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얼마까지는 한번 갈 수 있냐면은 뭐 95,000원 정도 10만 원은 아니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워낙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매도하지 말고 8만 원이 돌파가 된다면 95,000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이분께서는요. 조금 시간 투자하시고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냥 20% 가지고 있다가 8만 원 돌파하면 한 95,000원 갈 수 있다. 아래쪽으로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절대 금물이고요. 8만 원 구간 잘 돌파하는지 지켜보시면서 투자 플랜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마무리, 새해 첫 주를 함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진단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요일인 만큼 오늘 저녁에는 미스터 진단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진단 받아보지 못했던 종목들 미스터 진단 찾아주셔서 다양한 종목들 또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